나는 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머리 위에 뜬 별은 destination.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만 배에도 때를 펴서 새벽 바다를 건너 내게 가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멈추는 일은 없어. 내게 닿기 전까지 나는 새벽 항해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어디서부터 멀어진 난 가늠도 안 가. 여긴 내가 온 곳. 근데 여기 나 혼자뿐이라도 나쁘진 않아. 무섭지 않아.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이젠 잘 모르겠어.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돌아갈 길은 없어. 노란 바다를 향해 나는 새벽 항해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배에도 때를 펴서 새벽 바다를 건너 내게 가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멈추는 일은 없어. 내게 닿기 전까지 나는 새벽 항해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나는 새벽 항해 중. 나는 새벽 항해 중. 안녕하세요. 직당 토지연구소장 김현철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날 비가 많이 왔었죠. 월요일날도 비가 왔는데 제가 안양에 갔다 와서 광명에 이제 예전에 한 3년 전에 이제 분양을 했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곳도 있구나. 우리가 토지가 황금성이 떨어진다고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앞에 영상은 제가 실제 현장에 가서 일요일날 비가 오는 날 그 찍은 영상이거든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그 앞전의 것은 그 전에 이전의 모습, 뒤에는 바뀐 모습. 지금 현재 이게 보면 이게 지도에도 이렇게 많이 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까였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도로공사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원래 이게 여기 서울 광명 고속도로, 수원 광명 고속도로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지금 그 한창 공사 중에 있거든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그 양주 구간을 또 연결을 해요.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 수원에서 양주까지 엄청나게 빨리 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특별관리지역이 수용 방식으로 결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내 땅이 수용을 되면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땅의 예전 모습 지도에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창고가 젖었을 때는 반영이 돼 있어요. 여기가 나무가 그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나무가 없고, 여기 위에 보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영상이 보였지만 여기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비교해 드리고자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땅이 그럼 얼마큼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가학동 그 337-22번지 여기 앞에 땅이거든요. 여기 땅을 이게 그 저희가 분양을 했었는데 3년 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땅이 모양이 이렇고, 여기부터가 특별관리지역이에요. 여기부터가 특별관리지역이고, 이 도고내 마을도 이제 특별관리지역이고, 원학동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특별관리지역인데 옛날에 지구지정이 됐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00만원 이상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고, 도로 옆에 땅이라서 2,000만원 좀 넘게 보상을 해준다는 건데,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 LH 이제 투기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잊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묻혀져 있고 가려져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SOC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땅이 얼마나 가치 있어지는지를 실사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실제로 분양을 했던 땅이기도 하고 22번지하고 23번지를 이렇게 분양을 했거든요. 중간에 여기 땅이 긴 게 있어요. 요 땅이 이제 도로용지, 그러니까 요 길이 여기 그 새마을운동 때 이제 만들어진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로가 여기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로드뷰로 보였다시피 길이 여기 나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용지가 있어야지만 도로 확보를 해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들은 이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산을 보면 도로로 이렇게 끊겨 있죠. 도로로 이렇게 끊겨 있는 산을 우리가 단절 토지라고 그럽니다. 그린벨트 해제할 때 이제 보는 게 단절 토지인가, 그리고 그린벨트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는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시다시피 이 땅은 지금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높이가 이제 최고 높이가 50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여기 있는 땅들이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토지 변경을 먼저 떠났는데, 여기 앞에 있는 땅을,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땅을 제가 토지 인공을 334-22번지를 이게 토임이 된 땅이라고 그래요. 토지 임야라고 해서 그 분할을 할 때 등록전환서를 넣어서 조건이 되면 산 밑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땅은 이렇게 토임을 해줍니다. 토지 임야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산림대장이 있던 거를 토지대장으로 옮긴 거를 이제 그 토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뭐 어떤 행위하기가 편하겠죠. 보통 이런 땅들이 가평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펜션 부지, 양주에도 이제 그 산 밑에 토임을 시켜 놓고 축대 작업을 해서 기초공사를 해 놓으면 건축물을 지면 대지가로 바뀌는데, 그런 땅들은 좀 이게 그 전원주택 용지가 많기 때문에 크게 가치가 상승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래서 외국 및 법인 주택용지로 한정, 이렇게 나와야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풀렸고 일직동도 풀렸어요. 이 면적만큼 풀린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를 보면 자연녹지가 좀 좋은 땅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번 반복을 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2018년도 12월 28일 바뀌었어요. 이걸 왜 바꿔 이렇게 2번 왜 반복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역도 이렇게 보면 여기 땅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겠죠. 이쪽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요번 연도 이제 말 12월 달 아니면 1월 달에 지구 지정이라는 걸 합니다. 지구 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별관리 지역에 선을 그어서 이만큼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가 되면 지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2024년도 말에 토지 보상을 합니다. 지구 지정을 한 다음에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쪽에 주거지 배치할지, 이쪽에 1종을 2종으로 할지, 2종을 3종으로 할지, 준주거지를 할지, 학교도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도면 작업을 합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7만 가구 생기는 큰 개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이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게 그 광명시만 있는 법이었는데, 지금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23번지하고 22번지를 분양을 했고,
도로용지로 이만큼 빼놨는데 여기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이 아닙니다. 개발 제한 구역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을 풀 수 없으니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15m 옆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그 신도시 신도시 계획팀하고 도로과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상 우리가 고속도로 옆에 땅은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왜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나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공무원이 하는 말인데 개발제한구역이 풀릴지 안 풀릴지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양 사이드로 여기 보시면 위성하고 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의 땅이고 여기가 지적도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도로로 끊겨 있고 이 산이 이제 여기도 도로로 끊겨 있는 산들은 다 이런 색깔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진한 색깔로 바뀌어 있고 양주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땅들은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면 가장 먼저 개발할 땅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창고를 전하는데 여기까지 특별관리지구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그럼 2024년도 말에 하반기에 이제 보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때 시점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방송이 나오겠죠. 3기 신도시 광명 7만 가구 짓는다는 방송이 지상파, 케이블, 뭐 온라인, 뭐 뉴스라는 뉴스는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7만 가구가 생기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물이 잠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택도 없이 저런 그 산에 이제 그 등고선이 있는 산, 고지가 높은 산이 아니고 이런 임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관리 지역의 수용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 그 사업에도 피했어요. 알기 쉽게 보여드리면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글씨가 좀 이건 뉴스에 나온 건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광명동굴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항공모금 택지지구는 이미 그 보상이 끝났고 지금 여기도 이제 그 보상이 다 끝났고 테크노밸리도 이제 착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신안산선과 월곡판고선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 공구별로 제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산 보면 박달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21년도 말 기사인데 여기가 도군의 지구 아까 보셨던 여기가 원가학지구 서독선 안으로 지진으로 뚫고 나가서 상어리가 생기는데 도로가 확장을 하고 이쪽 너머로 도로가 생긴다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이 빨리 왔다라는 거.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광명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도군의 지구가 여기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도군의 지구가 여기에서 요 정도 범위가 이제 도군의 지구인데 광명동굴하고 수용에도 비켜갔어요.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수용을 시킬 때 시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상가가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건 좀 낮아요. 근데 광명동굴 수용에도 비껴갔고 특별관리 수용에도 비껴간 땅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양 사이드로 관광지가 있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부동산의 호재 중에 관광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항만 공항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건 부수적인 요소가 관광하고 항만 공항인데 일치동에는 KTX 광명역이 있습니다. 도심공항 터미널이에요. 나중에 목동하고도 연결이 돼서 지금 서울역을 추월을 했고 이쪽에서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정말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면 이쪽에 뭐 큰 건물을 짓는다면 야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왼쪽에는 10만 평 관광지가 있고 앞쪽에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제가 신도시가 개발되면 양주처럼 경관 조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 2024년도 말 정도에 보상이 끝나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면은 2025년도서부터는 기사가 나가고 착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땅이 이렇게 빨리 변해서 3년, 그리고 이제 2024년도면은 10년 안쪽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8년 안쪽으로 땅이 그 팔자가 바뀌는 거죠. 개발지원구역은요, 풀렸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 땅을 특별관리지 지역 땅을 1,000만원 넘게 그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개발지원구역이 풀리면 저거를 1군 아파트에 넘긴다던가 그러면 거기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또 이윤을 붙이겠죠. 그리고 가공을 할 때 이제 이윤을 붙이기 때문에 여기는 용적률 건폐율은 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1,300에 만약에 예를 들어 1,300의 땅을 LH에서 1군 아파트에 넘겼다 그러면 1군 아파트가 뭐 바보도 아니고 원가에 이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 뭐 2,500 내지는 3,000만 원 정도는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층수로 올렸을 때 계산기가 엄청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광명 뉴타운 사업의 그 1군 아파트들이 그 손해가 나면서 거의 뭐 마진이 없으면서 들어갔던 이유는 가점제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사업을 많이 해야지만 광명시에 무슨 개발이 일어날 때 사업을 많이 그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2군 아파트들이 못해요. 그래서 거의 1군 아파트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이제 2024년도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큰 1군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고, 주거지 상업용지는 좁게 빼는 게 좀 적게 빼는 게 이제 양주시도 보면 적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뭐가 돼도 뭐가 될 땅이라는 거. 땅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걸 본 적이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보통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땅이 있는데, 땅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SOC 사업은 우리가 도로를 깐다든가 철도망을 까는 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이 많이 돼서 교각이 올라간 걸 앞전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희망적인 땅이 되었다. 땅도 저희가 이제 저렴하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상을 받고 나가실 분도 이 땅을 갖고 있다라면 희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광명시 땅 그리고 또 다른 개발지 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분석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전화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성실성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모르는 내용도 있을 텐데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했는데, 앞전 영상을 따라오신 분이라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거고요. 아니라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질문을 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또 메일을 보내시거나 하시면 성실성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직당 토지연구소장 김현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더 특별한 소식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